잘못 버리면 과태료를 100만 원이나, 전면 발코니에 세탁기 놓고 사용하게 급수배관 시공해드림, 주방하고 거실하고 위치를 바꾸는 경우, 이건 더 심각한 문제예요. 아파트는 수직의 거주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수직의 관을 통해서 물이나 전기 이런 거를 받기도 하지만, 다 쓴 물을 버리는 것도 수직의 관, 그러니까 PD를 통해서 배수를 합니다. 그런데 잘 버려야지, 잘못 버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태료를 100만 원이나 냅니다. 더러운 물 버리는 위치와 깨끗한 물 버리는 위치, 이게 정해져 있는 건데, 이걸 아무데나 버리는 건 하수도법 제27조 위반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거 조금 더 설명드리면, 우리가 사용한 물은 뭐 꼭대기층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1층까지 내려올 거잖아요. 1층까지 내려온 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평 배관을 거쳐서 외부로 나가게 되는데, 이런 물을 깨끗함의 정도로 분류를 해요. 깨끗한 물인 빗물, 약간 더러운 물인 생활하수, 아주 더러운 물인 변기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놓는 이유는 더러운 물은 별도 관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섞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세대 내에서 이미 구분된 물이 생활하수는 생활하수대로, 변기물은 변기물대로 별도의 관으로 흘러나오고 그렇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1층까지 내려온 물은 부대토목관에서도 변기물은 변기물대로, 생활하수는 생활하수대로 별도로 흘러서 단지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고요. 빗물은 또 옥상에서부터 1층까지 내려온 후에 빗물 전용 부대토목관을 따라서 또 나가는 거고요. 근데 이제 빗물은 또 단지를 흘러가면서 단지 내부나 뭐 단지에 있는 도로나 이런 데 내리는 빗물도 같이 합쳐져서 흘러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빗물 맨홀 뚜껑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가다가 빗물이 합쳐지라고. 나머지 더러운 물이 흘러가는 배관은 다 맨홀 뚜껑이 완전히 막혀 있는 거죠. 냄새가 올라오면 안 되니까 완전히 밀폐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맨홀에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고도 저 관이 우수냐 오수냐 이걸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과태료까지 부과하면서 뭐 법으로 강제하는 이유는 환경적인 이유도 있지만, 앞발코니에 세제물이 배수될 경우에 저층 세대에 거품이 올라오는 이런 피해를 보거든요. 이 거품이 세탁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엔 변기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저한테 이제 메일 주신 건데, 보시면 저희 집은 최저층인데 얼마 전 변기가 막히듯이 꾸르륵 꾸르륵 하면서 잘 안 내려가더니 역류하면서 물이 솟구치고, 이때 세제향 같은 향이 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뭐 이런 내용으로 질문 보내주신 분인데, 거품이 생기는 세정제가 역류하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이걸 말씀드릴게요. 저 위에 세대에서 세제나 뭐 세정제나 이런 게 섞인 물이 수직 배관 타고 내려온다고요. 내려오다가 결국 맨 밑에 이제 오면 수평 배관하고 부딪히게 되는데, 이때 물이 이제 좀 튀면서 거품이 더 막 부글부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거품은 물에 뜨니까 저층부에 있는 배관 안에 거품이 다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차 있다가 위에서 더 물이 내려오면 압력 차이로 이게 드레인으로, 배관으로 역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저층부 거품이 부글부글 차 올라올 수 있는 이 위험 부위, 이걸 발포존이라고 하는데, 이 발포존은 그래서 별도 관리를 해줘야 돼요. 보통 3층 정도까지를 저층이라고 보고, 이 저층 세대는 저층 세대용 단독 배관을 별도로 해줘요. 저 위에서부터 내려온 물이 수평 배관 때리고 생긴 거품이 역류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자, 이제 이건데, 아까 변기에서 세정제 향이 올라오고 역류한다 라고 문의해 주신 분도 1층에 사시는 분인데, 거기는 이런 저층 별도 배관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역류를 한 거고요. 아무튼 세탁실에서의 배관, 뭐 주방에서의 배관, 이런 건 다 발포존 관리를 별도로 하는데, 그러니까 저층부만 따로 관리를 하는데, 앞발코니에 빗물 배관은 이런 관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빗물에 거품이 생길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세탁기 거품 내려보내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환경적인 문제 플러스 이웃에 피해를 주는 문제가 같이 생기는 거예요. 다 이런 식으로 공동주택은 어떤 그 정해져 있는 위치가 있고 그런 기능에 맞는 설계와 시공이 되는 건데, 주방이든 화장실이든 물 쓰는 공간은 가까이에 저렇게 수직 배관이 모여있는 위치인 PD,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해 놓은 부분, 이게 다 근처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보세요. 화장실이고 세탁실이고 주방이고 이런 물 쓰는 곳에 다 가까이에 PD가 있잖아요.
PD가 가까워야 이 수평으로 가는 배관 이게 짧아지니까. 지금 보시는 평면도 주방 개수대에서 PD까지가 2m가 채 안 돼요. 1987mm 나오네요. 수평 배관은 아무리 길어도 3.5m를 넘지 않아야 배수가 되는 관의 기능을 무리 없이 수행해 줄 수가 있어요. 수평 배관이 길어지면 슬러지가 쌓이고 관리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용 공간엔 배관 그 슬러지 청소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별도로 둬요. 1층 밑에까지 내려온 다음에 수평으로 꺾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부대 토목관을 통해서 단지 외부로 빠져나갈 테니까. 이 수평 배관엔 소재구라고 해서 배관의 슬러지를 청소하기 위한 뚜껑이 있어요. 저거 열고 주기적으로 저 배관 청소하려는 목적인 거예요. 아파트 동에서 수평으로 연결되는 부대 토목관도 동 바로 앞에 바짝 붙여놔요. 왜? 수평 배관 짧게 하려고. 부대 토목관으로 일단 연결이 되고 나면 중간중간에 맨홀도 있고 오수바지도 있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청소가 가능하다고요. 준설도 되고. 다 이유가 있는 배치인 거예요. 이런 내용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전면 발코니에 세탁기 놓고 사용하게 급수배관 시공해드림 이런 광고도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주방하고 거실하고 위치를 바꾸는 경우도 있는 모양인데 이건 더 심각한 문제예요. 주방 배수관을 우수라인에 연결하는 건 안 된다고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뭐 그건 안 한다고 쳐. 그래서 뭐 원래 연결해야 되는 PD 찾아서 꽂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번 보세요. 배관 길이가 아무리 짧아도 10m는 가야 돼요. 그것도 벽 따라서 좌우로 막 꺾여야 되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거지 할 때 기름 없앤다고 뜨거운 물로 씻잖아요. 삼겹살 기름, 식용유 이런 게 그 긴 배관 따라서 그냥 이쁘게 쫙 흘러 내려가겠냐고요. 하얗게 굳어서 낀다고요. 배관에. 야채 씻으면서 쓸려 내려간 흙이 그 긴 수평 배관에 안 쌓이겠냐고요. 슬러지 때문에 배관에 동맥경화가 생기는 거예요. 소재구도 없어서 청소를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내 집에 대해서 최소한 이런 내용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업체 말만 듣고 할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위치 막 바꾸지 말자. 끝.